자, 신데렐라 인형을 만들어 볼 건데요. 먼저 신데렐라에 필요한 바디 원단하고 의상 원단을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도안은 가위로 선 따라서 오려서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도안을 가위로 잘라서 준비를 해주었고요. 그러면 우선은 먼저 이 도안들을 먼저 잘라서 준비를 해 놓도록 할게요. 신데렐라 팔 부분은 이렇게 넉넉하게 그냥 잘라두시면 되고, 신데렐라 바디도 이렇게 여유롭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신데렐라 리본을 잘라주실 때는 그림에 여백이 없도록 바짝 잘라내주시면 됩니다. 그림에 여백이 없도록 이렇게 잘라주세요. 그런 다음에 상의하고 치마도 역시 여백이 없도록 그림에 딱 맞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미지를 조금 여유롭게 작업을 해두었기 때문에 그림이 조금 잘려나가더라도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잘라서 다음 과정에 필요한 것들은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챙겨주세요. 바디를 준비를 했으면 뒷면으로 돌려서 도안을 올려 따라 그려줄게요. 지금 보이시는 이 부분이, 하얀색 부분이 인형의 속바지가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 부분이 여기 흰색 선에는 닿아야 합니다. 이 부분이 흰색 선의 끝에 닿거나 아니면 흰색 선 안쪽으로 들어가도록 위치를 시켜주셔야 합니다. 도안을 따라서 그려주시는데요. 펜 선을 세게 그리면 원단이 밀릴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세게 누르지 않고 살살 따라 그려줍니다. 너무 정확하지 않아도 되니까 이렇게 그려주신 다음에 창구멍도 표시를 해주세요. 표시를 해주었으면 이제 겉면이 마주보도록 반을 접어줄게요. 반을 접으실 때는 잘 보이도록 제가 여기를 자른 다음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은 요 흰색 선들과 살색 선 그리고 하늘색 선들이 이렇게 일치할 수 있도록 접어주시면 됩니다. 시침핀이 있으면 시침핀으로 우선 먼저 고정을 해주시고, 시침핀이 없으신 분은 테두리 안쪽 방향으로 시침질을 해서 고정을 해주셔도 됩니다. 워낙 원단이 미끄럽기 때문에 아마 시침질을 해주시거나 시침핀으로 고정을 해주시는 것이 작업하기에 수월하실 거예요. 그러면 바느질을 해주도록 할게요. 창구멍이 시작되는 부분부터 박음질 하겠습니다. 박음질을 해주셔도 되고 홈질을 해주셔도 되는데, 홈질은 작업 속도가 빠른 반면 박음질보다 조금 덜 튼튼하다는 단점은 있겠죠? 자, 이렇게 박음질을 해줍니다. 이렇게 계속 박음질을 해줄게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바느질을 해줄게요. 그래서 바느질을 계속해서 여기 창구멍 앞까지 바느질을 한 다음에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바느질을 모두 해주었고요. 바느질을 완료했으면 가위로 바느질 선에서 대략 한 5mm 안쪽으로 공간의 여유를 남겨둔 다음에 가위로 잘라줍니다. 이렇게 가랑이 사이도 가위로 잘라주세요.
잘라준 다음에 이제 가위밥을 넣어 줄 건데요. 뒤집었을 때 예쁜 모양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모서리가 있는 부분을 이렇게 가위밥을 넣어 주시고, 그 다음에 곡선이 있는 부분과 꺾이는 부분, 이렇게 꺾이는 부분, 이런 쪽 위주로 가위밥을 넣어 주시면 됩니다. 가위밥을 넣어 주어야 뒤집었을 때 조금 더 매끈하고 깔끔한 인형을 만드실 수 있어요. 이렇게 곡선이 있는 부분은 가위밥을 넣어 주시는데, 바느질한 실을 자르지 않도록 항상 유의를 하셔서 가위밥을 넣어 주세요. 이 부분이 곡선이니까 넣어 주시고, 신발이 위치한 부분도 곡선이니까 가위밥을 넣겠습니다. 가위밥을 넣어 주었으면 이제 원단을 뒤집어 줄게요. 겸자가 없으신 분은 이런 나무 막대기를 준비를 해서 뒤집어 주시면 됩니다. 먼저 발 끝부분부터 이렇게 밀어 넣어 준 다음에 이쪽 부분도 밀어 넣은 다음에 창구멍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뒤집어 줍니다. 뒤집어 주실 때는 원단이 틀어지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고요. 뒤집어 졌으면 여기서 멈추시면 안 되고, 더욱더 예쁜 모습으로 바짝 뒤집어 주기 위해서 이렇게 구석구석 찔러서 귀도 꼭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반대편도 이렇게 가장자리를 바짝 뒤집어질 수 있도록 만져주시고, 이쪽 면 귀도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뒤집어 주었습니다. 바짝 뒤집어서 바디를 완성을 해주었어요. 이제 손을 작업을 해줄게요. 다른 인형은 이쪽이 손 부분이 살색이지만 신데렐라 같은 경우는 이 위쪽이 살색이고 앞쪽 부분은 장갑을 끼고 있는 모습을 표현해준 모습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도안을 올려주실 때 여기 꺾이는 부분을 여기 선에 맞춰서 올려주세요. 이것은 정답이 없기 때문에 더 올라가셔도 되고 더 내려오셔도 됩니다. 그냥 파란 팔만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해주셔도 되고요. 이거는 취향 따라서 충분히 바꾸어 줄 수 있으니까 취향 따라서 작업을 해주시고, 저는 여기 꺾이는 부분이 이 선에 맞닿도록 해서 작업을 해주도록 할게요. 팔은 2개를 그려주세요. 하나 더 그려주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바디를 작업했던 것처럼 겉면이 마주보도록 접어주시는데 선이 어긋나지 않게 잘 접어주세요. 고정을 해준 다음에 창구멍, 여기 창구멍이 되는 부분, 이 부분을 제외하고 전체 박음질을 해서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팔도 바느질을 해서 가지고 왔고요. 팔도 역시 시접을 5mm 안쪽으로 남기고 잘라줄게요. 여기 곡선 부분은 가위밥을 넣어줄게요. 가위밥을 넣었을 때는 실을 자르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시고요. 창구멍 반대편을 찔러서 뒤집어 주시면 됩니다. 겸자가 있으신 분은 이 사이로 넣어서 이 부분을 살짝 찝어서 그냥 이렇게 뒤집어 주시면 됩니다. 겸자가 있는 경우는 훨씬 더 작업하기가 수월한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뒤집어서 준비를 해주었어요. 이제 솜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솜은 팔에 솜을 넣으실 때는 끝까지 채우지 마시고 여기 앞쪽에 살짝만, 여기까지만 채운다는 느낌으로 솜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솜을 소량만 해서 많이 넣지 마시고 앞쪽까지만 넣은 다음에
마무리 해줄 거고요. 막대로 하시는 경우는 솜을 이렇게 잡으시고 이렇게 계속 넣어주시면 겸자보다는 더디지만 솜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밀어 넣듯이 밀어 넣어주세요. 여러 개의 인형을 만드실 거면 겸자를 하나 정도 구입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겸자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작업 속도의 차이가 정말 크게 나기 때문에 이렇게 솜을 넣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채워 주었고요. 몸통에는 솜을 넣으실 때 먼저 이 발끝부터 먼저 채워 나갈게요. 이렇게 발끝부터 차근차근 채워주시고 이쪽 편 발도 솜을 넣어서 도톰하게 먼저 만들어준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쌓아 나간다는 느낌으로 솜을 차곡차곡 쌓아 나간다는 느낌으로 채워주도록 할게요. 솜은 몸통부터 채우는 게 아니라 발끝부터 채워준 다음에 쌓아 나간다는 느낌으로 몸통, 머리까지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솜을 넣다 보면 뭉친 느낌이 나는 곳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손으로 조물조물 주물러서 뭉친 솜을 풀어준 다음에 다음 과정으로 넘어갑니다. 귀 부분에도 살짝만 넣어주시고 반대쪽 귀에도 살짝 채워준 다음에 이렇게 조물조물 주물러서 솜을 채워줍니다. 솜을 모두 채웠으면 이 창구멍을 마무리를 해줄 건데요. 창구멍은 그냥 감침질을 해서 마무리를 해줄게요. 이렇게 모아주고 원단을 그냥 감침질을 할게요. 이렇게 예쁘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차피 머리카락에 가려질 부분이 될 거기 때문에 감침질을 해서 장구멍을 마무리를 해주세요. 매듭 지어 줄게요. 창구멍을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이제 팔을 시접을 접어 넣어서 마무리를 해주도록 할게요. 팔은 시접을 워낙 작기 때문에 시접을 접어 넣기가 힘들 수가 있어서 바늘을 이용해서 이렇게 시접을 접어 넣습니다. 바늘을 이용해서 시접을 접어 넣고 전체를 접어 넣기는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만 접어 넣은 상태로 바늘을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빼내주고 여기서 감침질을 해서 창구멍을 마무리 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자, 바느질을 해줬으면 그 다음 부분도 시접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감침질 해주고 나머지 부분도 시접을 접어넣어서 이렇게 안 들어가는 것 같아도 이렇게 꾸준히 바늘로 시도를 해주시면 이렇게 시접이 들어간 상태에서 감침질을 해줍니다.
꼭 반듯한 모습이 나오지 않아도 되니까 시접을 접어넣어서 마무리 해주는데 집중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팔을 또 완성을 했습니다. 팔을 2개를 완성해 주신 다음에 이제 옷을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옷은 정말 쉽습니다. 위에서 밑단을 5mm 정도 손톱으로 꾹꾹 눌러서 접어줍니다. 5mm 이상을 접게 되면 의상이 짧아질 수 있기 때문에 5mm 그 안쪽으로 접어주셔도 되고, 하지만 그 이상을 접으시면 안 됩니다. 대략 5mm 정도. (4, 5mm)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접어주었습니다. 접어준 다음에 바로 옷을 입혀주도록 할게요. 여기서 올려준 다음에 뒤로 돌려서 이렇게 밀착시키고, 또 반대편도 밀착시키고, 이렇게 몸에 꼭 맞게 밀착을 시켜줍니다. 반찜질을 해줄게요. 깔끔하게 작업을 하고 싶으신 분은 시접을 접어넣어 공그르기를 해주셔도 되는데요. 그렇게 작업을 하지 않고 그냥 편하게 저는 작업을 해줄게요. 이렇게만 해주셔도 충분히 예쁜 인형이 완성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쉽고 스트레스 받지 않을 정도의 난이도로 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줬으면 바느질을 할 때 조금 깊게 찔러서 올라오시면 몸통하고 같이 고정이 되기 때문에 옷이 이렇게 훌렁훌렁 빠지는 일은 없을 거예요. 이렇게 해주었으면 마무리를 해줍니다. 윗옷을 이렇게 입혀주었고요. 치마도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치마도 역시 5mm 정도. 자, 반대편 아랫단도 5mm 이렇게 접어줍니다. 치마 길이는 제가 넉넉하게 작업을 해두었는데요. 치마에 주름을 많이 잡고 싶으시면 그냥 이대로 작업을 해주셔도 되고, 저는 주름이 심한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양쪽 가장자리 부분을 조금 잘라내 주었습니다. 길이는 원하시는 대로 조절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아랫단, 윗단 모두 5mm씩 접어주었으면 레이스를 작업을 해줄게요. 레이스는 이렇게 위치를 하게 될 겁니다. 거의 다 가려준 상태에서 물결 부분만 살짝 보이도록 작업을 위치시킨 상태에서 홈질 하겠습니다. 이렇게 홈질을 해주세요. 끝까지 홈질을 해준 다음에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홈질을 해서 레이스를 달아준 다음에 길이에 맞게 레이스를 잘라내 주시고, 실을 자르지 않고 이대로 그냥 두세요. 둔 다음에 이렇게 겉면이 마주 보도록 반 접어서 포개어 주시고, 이 부분을 홈질을 해서 연결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홈질 하셔도 되고 박음질을 하셔도 되고요. 홈질, 박음질 사용을 해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었습니다. 단단하게 고정을 해준 다음에 실을 자르지 마세요. 그대로 두시고 이렇게 펼쳐서 여기 시접 부분은 이렇게 양옆으로 펼쳐서 준비를 해주세요. 양옆으로 펼쳐주세요.
펼쳐서 잘 접어서 손톱으로 꾹꾹 눌러서 고정시켜 주시고 치마를 뒤집어 주겠습니다. 뒤집은 상태에서 다시 홈질을 시작할게요. 윗면 둘레를 홈질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홈질을 해줄게요. 자, 여기까지 홈질을 해준 다음에 살짝 당기면 치마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몸통에 입혀준 다음에 실을 바짝 당겨주세요. 그다음에 위치를 잘 잡아주시고 이 부분이 보시면 이쪽 부분이 여기 중앙에 올 수 있도록 위치를 잘 잡아주세요. 주름을 앞쪽으로 오도록 조금 몰아주시고 자, 이렇게 옷을 입혀준 상태에서 몸통과 함께 바느질을 해주어서 고정을 해줄게요. 조금 깊게 찔러서 이쪽 치마로 바늘을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온 다음에 옷 위치를 계속 잡아주세요. 자, 이렇게 몸통하고 같이 바느질을 해서 빠져나오는 모습입니다. 자, 바느질을 해주고 이렇게 작업을 해줍니다. 치마를 입혀준 모습입니다. 자, 뒤쪽에서 매듭을 지어서 감추어 주시고요. 자, 머리를 작업하기 전에 팔을 먼저 달아줄게요. 팔을 바느질 선에서 조금 앞쪽에 살짝 앞쪽에 위치하도록 이렇게 위치를 한번 잡아보세요. 이렇게 대략적인 위치를 확인을 해보신 다음에 팔을 보시면 이쪽에 사선으로 짧은 쪽이 앞쪽이 될 거고요. 이쪽이 안쪽이 되겠죠?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바늘을 찔러주세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바늘을 찔러준 다음에 여기서 다시 안쪽으로 통과시켜주세요. 실이 나온 곳에서 살짝 옆면으로 이동해서 다시 안쪽으로 찔러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몸통에 아까 체크해둔 위치를 잘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바늘을 찔러서 반대편으로 빠져나옵니다. 자, 이렇게 바늘을 찔러서 반대편으로 빠져나올게요. 이 상태에서 팔을 이렇게 찔러서 고정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고정을 해준 상태에서 바늘을 빼내주세요. 빼내서 이렇게 팔을 붙여줍니다. 다시 바늘을 찔러 반대편으로 돌아올게요. 돌아와서 팔을 고정해줍니다. 고정이 되었으면 다시 한 번 더 바느질을 해서 통과시켜 주시고 이렇게 2-3회 정도를 바느질을 해주세요. 바느질을 해서 튼튼하게 고정을 한 다음에 매듭을 지어서 둘, 셋, 먼 곳으로 바늘을 보내 마무리를 합니다. 이제 헤어 작업하고 표정만 남았습니다. 자, 이제 헤어 작업을 해줄 텐데요. 고정된 것을 끌어주시고 끝부분을 찾아서 대략
한 30cm 내외 정도 내외를 이렇게 끊어주세요. 이걸로 바느질을 할 거고요. 이렇게 굵은 실에서 한 가닥을 분리를 해서 한 가닥을 이렇게 당겨주시면 이렇게 분리가 되거든요. 이렇게 분리를 해서 준비를 해주세요. 아마 2가닥 정도가 사용이 될 것 같고요. 먼저 뒤쪽에서 앞쪽으로 바늘을 찔러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세요. 요 양쪽 간격이 7mm, 7mm 정도 해서 총 14mm 내지 16mm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정답은 없으니까 그냥 대략적인 수치를 말씀드린 거고요. 이렇게 해준 상태에서 머리를 올리고 이 상태에서 바늘을 빼내주시고요. 그러면 다시 뒤쪽으로 가서 앞서 바느질된 위치에 다시 바늘을 꽂아서 앞서 바느질한 그 위치에 다시 통과를 시켜줍니다. 당겨주시면 이렇게 고정이 됩니다. 너무 강하게 당기면 털실이기 때문에 끊어질 수 있어서 조금 조심을 해서 작업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적당한 힘을 줘서 이렇게 당겨줬으면 다시 뒤쪽으로 와서 뒤통수에 바늘을 찔러 조금 더 당겨주고 뒤쪽에서 매듭을 지어 마무리를 해줄게요. 마무리를 해주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쪽 실은 가위로 끊어주세요. 아래면은 가위로 끊어줍니다. 실이 꼬불꼬불한 경우에는 분무질을 해서 물을 묻힌 다음에 빗질을 해두시면 쫙 펴질 거예요. 꼬불거린다 싶으면 빗질을 해서 미리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제 빗질을 해주시면 그냥 일반 사람이 쓰는 빗을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너무 강하게 빗기보다는 털실이 빠져나오지 않게 조심을 해서 이렇게 빗질을 해주세요. 뒤통수를 모두 가려주시고 이렇게 빗질을 해주었으면 앞머리를 내줄 텐데요. 앞머리 같은 경우에는 살짝 들어보시면 이쪽 안쪽 면의 머리카락을 빼내줄게요. 안쪽 면의 머리카락을 앞쪽으로 빼내주시고 이쪽도 뒤집어 봤을 때 안쪽 면의 머리카락을 살살 안쪽 면의 머리카락을 활용해 주셔야 조금 자연스럽게 앞머리가 만들어집니다. 또 조금 안쪽 것을 몇 가닥 더 빼내줄게요. 자, 한꺼번에 빼내려 하지 마시고 조금씩 모양을 봐가면서 빼내주도록 합니다. 자, 이 정도 빼주고 이렇게 전체적인 느낌을 봐서 조금 더 빼내줍니다. 빼내주었으면 다시 빗질 빗질한 상태에서 잘라줄게요. 길이는 원하시는 위치에다가 하시면 돼요. 너무 처음부터 짧게 자르지 마시고 처음에는 살짝 길게 해본 다음에 위치를 정해주셔도 됩니다. 한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빗질을 해주어서 머리카락하고 앞머리하고 잘 연결될 수 있도록 해줄게요. 그런 다음에 귀 옆면 자리하고도 위치를 이렇게 잡아주세요. 이쪽 부분도 이렇게 위치를 잡습니다. 자, 이제
이쪽 뒤쪽에서 바늘을 찔러서 얼굴 옆면으로 바늘을 빼내줍니다. 이렇게 빼내준 다음에 인형을 거꾸로 잡아주시고 머리카락을 가지런히 해둔 상태에서 바늘을 다시 뒷면으로 찔러서 다시 뒤쪽으로 빠져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당겨주시면 이쪽 앞쪽 면이 고정이 되겠죠? 고정을 해준 모습입니다. 다시 박음질을 한다는 느낌으로 다시 되돌아가서 자, 이렇게 빠져나오면 다음 머리카락이 이쪽 머리카락이 또 고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차츰차츰 고정시켜 주시면 되는데요. 신데렐라 같은 경우는 여기 전체적으로 고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바늘을 다시 찔러서 앞쪽에 앞쪽 면으로 다시 바늘을 빼주도록 할게요. 자, 바늘을 빼내주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머리카락을 계속 가지런히 유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 상태에서 뒤로 실이 이쪽에 있으니까 이제 뒤쪽으로 가서 바느질을 한 다음에 한 땀 뜨겠습니다. 한 땀 떠서 뒤쪽으로 바늘을 빼내줄게요. 자, 뒤쪽으로 빼내줘서 이렇게 고정을 해줬고요. 한 땀 더 떠서 뒤쪽으로 고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한 다음에 한 땀을 뜨는 듯 하면서 이쪽으로 나와주시고 이쯤에서 매듭을 지어줄게요. 원래 다른 인형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전체적으로 다 고정을 해주는 구조인데 신데렐라 같은 경우는 전체를 고정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라서 이대로 작업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쪽 안쪽에서 보이지 않는 안쪽 부분에서 매듭을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매듭 같은 경우에는 정답이 없으니까 보이지 않는 위치를 찾아서 매듭을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정이 된 상태고요. 이렇게 고정을 해주었으면 이제 머리카락을 묶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잡아서 머리카락이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잡아서 묶어줄게요. 그냥 사람 머리 묶듯이 그냥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머리보다 신데렐라 머리가 가장 하기 힘든 축에 속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잘 해주시면 다른 인형은 무리 없이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바짝 묶어주세요. 바짝 묶어준 다음에 한 요 정도 길이에서 잘라내주세요. 길이를 대충 재보면 한 8cm에서 7.5에서 8cm 정도가 되네요. 참고하셔서 잘라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쪽에 아래쪽에 한 번 더 묶어줄게요. 이렇게 감아서 바짝 당겨주시고 이렇게 묶어주었습니다.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이 아래쪽 면에 삐져나오는 머리가 없도록 이렇게 칭칭 감아서 최대한 칭칭 감아 주시고요.
이렇게 최대한 머리가 퍼지는 부분이 최대한 적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주세요. 보기에 이게 어려워 보일 수는 있어도 막상 해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이렇게 묶어주기만 하면 돼요. 묶어준 상태에서 이거를 이렇게 올려주는 작업을 할 건데, 이쪽을 안쪽으로 접어 넣어주고 이렇게 접어 올려주세요. 접어 올린 상태에서 자, 실을 낀 바늘을 통과를 시켜서 이쪽 부분, 꺾어준 부분을 통과를 시켜준 상태에서 통과를 시켜서 바늘을 고정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고정을 해준 다음에 이렇게 정수리에 얹어주세요. 최대한 당겨서 정수리 위치까지 오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수리 위치까지 오게 한 다음에 이렇게 잡고, 실이 이쪽에서 나왔으니까 이 머리 부분을 찔러서 이쪽 편으로 나옵니다. 나와서 당겨주시고 다시 이쪽 머리를 통과시켜서 잡아주시고, 이쪽 머리를 통과시켜서 이렇게 잡아주시고 다시 빠져나온 다음에 빠져나온 상태에서 다시 정수리를 찔러서 이렇게 바느질을 해줍니다. 이 과정을 2, 3회 정도 해줄게요. 해주고 다시 꺾어진 머리카락을 통과를 시켜주고 다시 정수리를 통과를 시키고, 이 과정을 해서 튼튼하게 머리카락을 고정시킵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서 매듭을 바로 지어줄게요. 리본이 작업될 거기 때문에 여기에 매듭이 조금 있어도 크게 잘 보이지 않거든요. 자, 매듭을 지어주었습니다. 이렇게 머리카락이 붙여진 상태입니다. 최대한 이렇게 깔끔하게 되면 가장 좋은 거고요. 좀 느슨하게 작업이 되면 이렇게 조금 느슨한 느낌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리본을 작업해서 이쪽에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리본을 바느질 해줄 건데요. 리본을 뒤에서 매듭 지은 실을 뒤에서 앞으로 먼저 빼내준 다음에 살짝 옆에 바늘을 찔러 홈질을 해서 리본 모양을 만들어 줄게요. 이렇게 홈질을 해준 다음에 실을 빼서 당겨주고 리본 모양이 만들어지면 여기서 실을 두세 바퀴 정도 감아서 리본 모양을 완성을 해주세요. 뒤쪽에서 실을 한번 고정을 해주고, 실이 리본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번에는 정수리 부분을 바늘로 통과시켜서 당겨서 빼내주세요. 그 다음에 리본을 위치에 맞게 손으로 잡아주시고 다시 리본을 한 땀 찝어서 고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고정을 해주었으면 모양이 제대로 나오고 있는지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요. 체크를 해본 다음에 튼튼하게 고정하기 위해서 두세 번 정도 같은 작업을 반복을 해주겠습니다. 이제 정수리쯤에 다시 바늘을 꽂아서 실을 당겨주시고 리본 부분에도 다시 한번 바늘을 꽂아서 당겨줄게요. 당겨준 다음에 튼튼하게 고정이 됐으면 리본 뒤쪽에서 바늘을 꽂아 매듭 지어주세요. 이렇게 바늘을 꽂아서 매듭 지을게요. 그런 다음에 실은 잘라내 주시고,
그러면 이렇게 리본이 고정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눈, 코, 입만 작업을 해주시면 완성이 되는데요. 눈, 코, 입을 그리실 때는 인형을 잘 보고 이렇게 펜으로 위치를 한번 표시를 해봐 주세요. 원단용 펜이 있으면 원단 펜을 이용하시면 되고, 없는 경우에는 시침핀으로 활용을 해서 이렇게 눈에 꽂아서 확인을 해 두셔도 됩니다. 이렇게 눈 위치를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눈 위치를 결정을 해주셨으면 이제 바느질을 해줄게요. 귀 뒤쪽에, 머리 뒤쪽에 바늘을 꽂아서 눈이 있는 곳으로 바늘을 이동시키겠습니다. 이렇게 바늘을 이동시키면 실이 머리카락 뒤쪽에 숨기 때문에 매듭을 따로 감춰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바늘을 꽂아서 한 땀, 그리고 또 같은 방법으로 바늘을 꽂아서 또 한 땀, 원하시는 눈 크기가 나올 때까지 반복을 해주시면 됩니다. 조금씩 옆으로 이동을 해가면서 바느질을 해주시면 바느질을 하다가 원하는 눈 크기가 나오면 멈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원하는 눈 크기가 나오면 속눈썹도 작업을 해줄게요. 속눈썹은 바늘을 찔러서 쪽바 속눈썹 방향으로 바늘을 통과를 시켜주시고, 다시 아래쪽에 바늘을 찔러서 다음 눈동자 쪽으로 반대편 눈을 작업할 수 있도록 이동시켜 주겠습니다. 너무 강하게 잡아당기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시고요. 같은 방법으로 눈을 수놓아 주겠습니다. 수놓으면서 눈의 위치를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바느질을 한 다음에 역시 속눈썹을 작업을 해볼게요. 허물을 찔러서 속눈썹 방향으로 실을 빼내준 다음에 다시 눈을 찔러서 눈동자를 찔러서 코가 위치할 방향으로 이번에는 바늘을 옮겨줄게요. 코가 위치할 방향으로 바늘을 옮겨준 다음에 코를 일자로 수놓아주고 다시 귀가 있는 방향으로 바늘을 빼내줄게요. 이때 실이 너무 강하게 당겨지지 않도록 주의를 해서 작업을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코도 수놓아졌습니다. 실을 매듭 지어주시고 머리카락 안쪽에 매듭을 감춰줄게요. 이렇게 끊어주시면 됩니다. 또 역시 방법은 같습니다. 입을 표시해준 다음에 귀 뒤쪽에 머리카락 뒤쪽에서 시작해서 원하는 위치에 바늘을 빼내주시고 이 상태에서 바로 찔러 귀 뒤에서 마무리를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조금 더 선명하게 입을 작업하고 싶으신 분은 2번 정도 이렇게 한 번만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한 번만 작업을 해주셔도 되고, 공주 인형 같은 경우에 저는 2번 정도 작업을 해주거든요. 2번 작업을 해서 귀 뒤로 빼내줄게요. 바늘을 빼내줍니다. 매듭 지어서 매듭을 감춰주고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정도만 하셔도 되고요. 마지막 마무리 작업을 해줄 텐데 이렇게 붓터치를 넣어줄게요.
색연필을 거꾸로 뉘어서 이렇게 문질문질 해주시면 볼터치가 들어가는데, 이렇게 문질문질 해주시면 됩니다. 색연필로 하셔도 되고 사람이 하는 색조 화장품 가지고 작업을 해주셔도 됩니다. 짠! 완성되었습니다. 이렇게 작업이 되었고요.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작업이 되었습니다. 열쇠고리를 달아주시거나 하셔도 되는데, 얘네 같은 경우에는 머리카락이 엉클어질 수가 있어서 사실 열쇠고리로는 추천을 드리지 않고요. 마그네틱 자석을 넣거나 브로치를 달아서 가방에 백참 정도로, 가방고리 정도로는 활용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키링이나 조금 가방에 막 굴러다니는 인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모자가 있는 빨간 모자는 키링으로 활용을 하셔도 추천을 드리는데요. 이렇게 헤어가 노출된 모습의 인형은 그냥 가방고리나 자석으로 붙여놓는 장식 정도로만 추천을 드릴게요. 이렇게 자석을 부착을 해서 붙여두면 진짜 귀엽거든요. 이렇게 작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